성원되었으므로 더불어민주당 제101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참 휴가철 그리고 폭염과 장마가 오락가락하는 이 상황에서 또 우리 민생국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의힘이 결국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합니다. 전국위원회 열어서 비대위로 간다고 하니 제1당, 제2당, 제3당이 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접어드는 아주 희한한 정치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당 비대위원회가 누가 더 잘하나 이런 경쟁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대한민국 정치 상황이 사실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좀 반성해야 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당 정치가 얼마나 취약하면 모든 정당이 이렇게 비대위 체제를 갈 수밖에 없는가 하는 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한번 이 시점에서 지금의 이 정치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더불어 우리는 이제 한 달 후에 전당대가 있기 때문에 제일 빨리 비상체제를 극복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협력해 주시고 당원과 대의원들의 관심을 좀 고조시킬 수 있도록 지역 차원에서도 많은 홍보와 또 이렇게 교육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코로나가 월말에 한 30만 명까지 간다고 하는 그러한 예측이 있어서 1000명 이상 되는 서울과 경기 지역 대의원 대회는 사실은 비대면으로 좀 전환을 시켜놨습니다만 한 8월 15일쯤 봐서 지금 정도로 유지가 되면 서울 경기도 다시 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코로나 상황에 연동해서 대면 비대면 문제를 정리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가능한 흥행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경고를 했습니다.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꿔라. 권력기관 장악과 정치보복 수사에 몰입하면서 민생을 챙기지 않다 보니 결국 이런 상황이 온 게 아니냐 이렇게 거듭된 충고를 했지만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인사 문제를 가지고 부처를 압수수색하고 전직 장관들, 또 실무자들 계속해서 소환 조사를 하고 있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그냥 구두 경고로 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저희도 이번 주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 맞대응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이상민 장관에게 경고를 했습니다만 요지부동이라서 다음 주부터 우리 행정의 비대위원이 축이 된 그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주 구체적인 대응들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계속 함께 해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여름을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또 한편으로는 민생을 챙기면서 한편으로는 건강도 챙기시는 그런 지혜로운 더불어민주당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이제 한 20일 남았는데 열심히 마무리해서 제가 지지율을 모든 여론조사의 지지율을 역전시켜 놓고 떠나겠다 이렇게 의총에서 약속드렸는데 너무 빨리 와서 지금 그만둘 수도 없고 한 20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협조와 노력 속에서 이런 좋은 결과들이 나왔다고 보고요.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제 뒤늦게 국회가 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정부 질문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의 업무 보고나 현안 질의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모습들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야당으로 바뀌고 나서 본격적인 이제 대비의 과정인데 아직 물론 부족함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이 국민의 편에서 민생의 편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그 진정성과 실력이 갈수록 우리 국민들에게 든든한 위로와 기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민생경제입법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회 민생경제 안정특위에서 올라온 유류세 인하법과 직장인 식대지원법이 잠시 후 본회의에서 의결됩니다. 국회 공전에도 우리는 민생 우선 실천단을 구성해서 현장과
또 각계 목소리를 경청해 왔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발로 뛰면서 마련한 민생입법이 어려운 우리 국민들께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당이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그리고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그리고 대중교통비 한시 환급 등 기타 시급한 경제 민생 입법의 현안들도 조속히 속도를 내서 처리해 가겠습니다. 이처럼 후반기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견제하는 것과 함께 민생 경제 위기 극복에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되겠습니다. 민생우선 실천단 활동이 정권 견제와 함께 민생 중심의 의정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전환점을 마련할 만큼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8월 아마 30일 내지 31일 날 우리가 이제 후반기 정국회를 준비하는 워크숍을 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늘 해와던 것처럼 후반기에 입법과제, 정기국회 대응 전략 이것을 논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평소에 한번 이런 법 하나 만들고 싶다, 또는 내 자신이 낸 법, 또 누가 냈든지 간에 그 법 하나는 꼭 처리하고 싶다고 하는 민생 관련된 것들을 놓고 서로 한번 토론해서 우리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법을 우리 의원들의 총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여기에 우리가 정국회 때 합심해서 총력을 다해서 그 법을 처리해 보는 모습 저는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나아가서는 지난 제가 벌써 이제 3달이 홀 넘었습니다만은 의원 총회에서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약속했던 것처럼 민생 직능 단체를 각 의원별로 1개 이상씩을 책임지고 맡아서 실제 그 단체의 여러 가지 입법과 예산과 관련된 현안들을 파악하고 일상적으로 소통하면서 실제 이것을 정부에 관철해내는 국회에서의 지킴이 역할을 해내는 모습, 이것도 반드시 한번 구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은 실정대로 우리가 견제해 나가야 되지만 민주당이 진짜 제대로 민생 중심의 민생 제일주의를 기초로 내거는 정당으로 우뚝 서 가는구나 라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나가는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지금 민생 대응들 허술한 게 많거든요. 코로나 피해 대책으로 내놓은 저신용 소상공인 대안대출, 말 그대로 이것은 바늘구멍 통과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신청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소상공인들께 희망 고문이 되고 있고요. 또 첫 출시를 앞두고 있는 5G 중간 요금제 같은 경우도 어중간한 요금제로 인해서 통신비 인하 효과가 거의 없다는 비판이 다수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잡고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입법을 처리하면서도, 법안을 처리하면서도 현장과 더 긴밀히 소통하고 앞으로도 민생 현안을 늦추지 않고 더 열심히 돌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지는 본회의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